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오늘만 제가 네 번째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상황이 그래서 여러 번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미디어 토크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오늘이 3주차죠. 예. 미디어 협동조합 히스토리, 협스토리. 예,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단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경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조합원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 한 주 더 마련하려고 하고요. 오늘 또 멀리 천안에서 정한숙 조합원 자리하셨습니다.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몸살이 와서. 예,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아무래도, 예, 참고로 저보다 한 살이나 위십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얘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라디오로 듣던 국민TV 방송이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보이는 라디오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한 사업체, 알리고 싶은 모든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지역번호 02-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첫 번째가 이제 준비위원 시절부터 창립 초기까지 한번 짚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그때부터 산 증인,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정한숙 조합원이 미디어 협동조합 히스토리, 뭐 저도 대부분 깨고 있지만 뭐 저 못지않게 많은 얘기들, 특히 조합원들 간의 얘기는 뭐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셔서 오늘 또 모셨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김용민과 국민라디오. 예.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예. 김용민 국장이 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국민라디오 오늘이 있기까지 네. 많은 헌신 봉사해줬다. 예. 이런 평가가 뭐 거의 답니다. 예,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예. 오늘은 세 번째 주제요. 국민TV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네. 예. 노종면과 국민TV, 네네. 예. 국민TV와 노종면 이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종면 국장이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뭐 처음부터 같이 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합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간략히 짚어드렸으니까 네. TV 준비 이 단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그 보도자료도 내고 네. 저 광고도 나갔어요. 그죠? 예. 노종면 TV로 뭐 돌아온다, 네. 돌아오다, 예. 온단지 오단지 그랬는데 오다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거 보고 예. 좀 어떤 조합원으로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진짜 됐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준비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쪽에서 좀 네임이 있으신 분들, 유명한 유명하신 인사들. 분들에 예. 대해서 제가 잘 몰랐었어요. 진짜 제가 완전히 초짜
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이만 먹었지. 예. 예. 근데 노정민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 돌발 영상인가요? YTN에서 예. 아, 그 사람인가 했었어요. 이름이 특이하시니까 예. 같은 사람일 거란 생각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게 하시는 것도 들었고 방송에서도 우리 라디오 방송에도 오신 적이 있었고 그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뉴스바도 하셨고 예. 네, 그러면서 2013년 이제 9월부터 했었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라 그래야 되죠?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자. 예, 예. 진행자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 식구가 된다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4월 1일 날 이제 방송할 때까지 그분이 이제 준비하신 걸 저도 쭉 봤거든요. 예. 뭐 또 새로운 기분이었죠. 기분이 예. 참 좋았죠. 어쨌든 글쎄요. 그 누군가를 이제 영입한 결과였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이사회에서 TV를 방송을 시작하려면 누군가 방송을 아는 사람, 특히 TV 방송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들 좋겠다. 또 기왕에 지금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여기 아는 사람 뭐 한 달 남짓 됐지만 네. 그래도 아는 사람이 관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서 이제 저희가 모셨고 예. 처음에 이제 직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TV 개국 TF 단장. 예. 오케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노단장 예. 이렇게 예. 많이들 부르고 계시는데 어쨌든 TV 개국 TF 단장을 맡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중에는 네. 그 총회가 열리면 그 상임이사로 예. 이렇게 좀 그 대의원들 네네. 인준투표 거쳐서 예. 이렇게 보임을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과정에서 네. 약간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정관이나 어떤 규약 규정에는 그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예. 그때 이제 경영위원회가 있었고요. 경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사가 어떤 실무에 예.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게 정관이 있지 않나요? 본 것 같은데? 아니요, 정관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뭐 경영위원회가 보도 편성이나 이런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 네. 이런 정도는 있지. 뭐 실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특정 그 이사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네. 이사라는 게 이제 그 디렉터다. 방향만 제시하지 실무를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이사의 소임이 아니다. 네. 일은 직원들이 하는 거다. 근데 이런 뭐 얘기를 하시니까 예. 노조면 단장 입장에서는 좀 뜨악했던 것 같아요. 예. TV 개국 TF 단장 맡아가지고 나더러 이제 TV 개국 관련된 일을 다 지휘하라고 네. 실무를 하라고 불러놓고 네. 뭐 이사가 되면 디렉션만 제시하지 관여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네. 이런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표현으로는 그랬어요. 제가 실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직원을 하겠습니다. TV 개국하는 일을 저한테 하라고 해놓고 그냥 방향만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선택하라고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이사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니까 노조면 국장도 뭐 길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알기로 며칠 걸리지 않았고 그냥 저는 직원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뭐 상임이사나 그 임원진으로 되지 않고 예. TF 단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이제 TV 개국 준비를 했죠. 예. 아마도 그 12월 그때쯤부터 예, 겨울부터. 예. 그 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예. TV 개국 같이 할 사람들 이제 선발하는 예. 미디어 협동조합 생기고 나서 최대 규모의 이제 공개 채용이었죠. 예, 예. 뭐 최대 규모라고 해서 몇백 명, 몇십 명 뽑은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사장을 이제 그 노단장도 네. 잘 모르셨기 때문에 예. 최소 TV 개국하는데 한 여타 뭐 기술 인력 다 포함해서 네. 5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예, 처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네네. 미리 이제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지 조합이 네네. 그걸 알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조합의 현재 상황이 이렇고 어쩌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하향해서 네.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한 가지 조건 비슷하게 제시한 게 있었어요. 네. 그 노정면 그 단장이 예. 여기 TV 개국 TF 단장을 맡겠다고 최종 수락하기 전에 네. 그게 뭐였냐면 여타 그 비슷한 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겨레 신문, 네. 경향신문, 또 오마이뉴스 네. 이런 매체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조합해서 좀 맺어달라. 전략적 제휴. 예, 어떤 차원의 제휴냐면요. 그 매체들이 이제 특종 보도라든가 네. 단독 보도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보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사를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보도 컨텐츠를 만들 때 예. 해당 그 매체의 기자들이 와서 아. 출연을 좀 하고 예, 예, 예. 우리한테 좀 우호적으로 예, 예. 좀 방송 컨텐츠에 좀 출연함으로써 참여를 하는 예. 그걸 이제 서로 MOU 정도를 체결해가지고 그 조합의 대표자하고 한겨레나 경향 예. 또 오마이뉴스 대표자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서 그런 식의 시스템을 좀 미리 갖춰달라고 예. 해서 예. 제 기억으로는 이제 당시 경영 담당하셨던 최동석 이사하고 예. 제가 한겨레 신문도 찾아갔고요. 예. 그다음에 경향신문도 찾아갔고 또 상암동에 있는 오마이뉴스도 가서 예. 오연호 대표도 만나고 아, 예. 그걸 이제 제안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설명도 드리고. 네. 근데 이제 MOU 체결까지는 한 건도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 예. 세 군데 다요. 예, 예. 그런 얘기는 이제 조합원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예, 저도 몰랐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취재 인력을 좀 많이 꾸리지 않아도 예. 어떤 뉴스를 좀 심층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예. 좋은 저는 전략이었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 국민TV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TV 방송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라는 어떤 퀘스천도 있었겠죠. 그쵸. 저희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던 언론사들은 그래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력은 했다는 점, 네. 그 점은 조합원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예.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소 인력으로 이제 TV 방송을 한번 시작하자라고 네. 해서 말씀하신 이제 공개 채용, 네. 신문에 광고도 탁 내고요. 네, 그랬죠. 그때 광고도 전략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MOU를 체결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네. 언론사들 어, 이거라도 예. 좀 주고 뭐 해야 사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기존에 이제 어떤 매체에만 좀 집중됐었는데 분산해서 예. 이렇게 좀 광고도 싣고 예.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광고도 하고. 그때 공개 채용 시험 볼 때 네. 그 과정에 이렇게 시험 감독관? 예, 감독하러 갔었어요. 그게 어느 시험이었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구층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뉴스 PD라든가 촬영 PD. 예, 촬영 예. PD라든가 그래픽 팀 예, 이런 예. 분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다 필기시험 보고 예. 그러고 나서 그 옆방으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실무 테스트 비슷하게 이제 시험을 봤었잖아요. 예. 그 옆방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입구 쪽에 있었던 그 방이 어디냐고요? 네, 넓은 방 말고 작은 네. 저기 거기에다가 이거 원고 주고 읽어보라고 예 그런 거 했었던 뭐 거 앵커 생각이- 테스트인가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이 어떤 방이냐고 계속 여쭤봤는데 장소를 물어봤던 거군요. 예, 아로 바로 예. 합정동에 있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예, 다 압니다. 절두산 성지 쪽에 예. 있는 마리스타 수도회죠. 예 마리스타 수도에 예, 예. 왜 아로라고 했냐면요. 거기가 이제 이석기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그 내란 이제 선동 그쵸. 혐의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돼서 수감 중이지만은 네. 곧 그 논란의 장소.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였었어요 시험이. 예. 왜 하필 그러면 그 아로냐. 장소를 맞아. 섭외를 했느냐. 예. 뭐다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한 게 아니고요. 네. 어, 아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요. 예. 예. 고의도 아닙니다.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예. 처음에 이제 그 시험을요. 예. 우리가 공고 내니까 그래도 많이 오면 한 200명 지원하겠지. 예. 라고 했는데 이게 1100 몇 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오. 1차 시험에. 예. 그래서 제가 전화만 이 합정동 주변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했습니다. 교실 좀 빌리자고. 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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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험 발차 예, 장소. 맞아, 맞아. 예. 아니 이거 뭐 교실 한두 칸도 아니고 예. 거의 대학 강의실을 뭐 통째로 다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인원이 워낙 많이 예, 왔으니까. 홍익대 전화했죠. 뭐 서강대 전화했죠. 뭐 여기 성산초등학교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예, 전화하고 바로 앞에 뭐 있으니까. 주변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휴일날 나와서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시설을 대여해 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는요, 안 빌려주더라고요. 어른들이 와서 의자에 앉고 하면 좀 그렇다. 뭐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어쨌든 장소를 대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심지어는 코엑스 그 엄청난 전시홀 있죠? 예, 예. 컨벤션 홀. 예, 예.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돈이요,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대관료가요, 얼마예요? 800만 원 뭐 이렇게. 우리 부가세 몇 시간? 별도. 4시간? 5시간? 시험 보는데 예, 한 예. 4시간 정도. 예. 예.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 맞아요. 온라인 온라인 시험이 시험. 있었어요. 맞아, 예, 맞아. 예. 그랬다. 예. 특정한 날짜에 시간을 딱 정해서 예. 뭐 메일로 딱 쏴주고요. 그렇죠. 그거를 시험을 해서 1시간 딱 하면 다 치고 그 1시간 안에 이제 답안지를 이메일로 맞아. 예, 온라인 보내와야 돼요. 시험이라고 했었어요. 예, 예. 온라인 시험을 봤습니다. 출제는 노정면 단장이 그때 했고요. 예, 뭐 저도 사전에 좀 스크린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출제는 노정면 단장이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채점을 해봤거든요. 예. 예, 저하고 노정면 단장이 이제 채점을 했는데, 아, 예, 예.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예. 정말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저번에 그 면접처럼 저번에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는 뭐 그보다 저는 더 어려웠다고 어려웠다고요? 봅니다. 예. 전문적인 면에서 여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감각, 감각. 예, 감각을 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였고요. 상식 문제도 좀 있었어요. 아, 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문제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 영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아. 예, 영국 방문해서요. 예. 런던 시장인가가 주최하는 예. 만찬에 예. 참석하다가 예. 옆에 부축하는 사람 경호원이 없어가지고 이게 한복 자락을 잡아서 넘어졌어요. 아. 예, 넘어졌다고 예.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청와대 발로요. 네. 청와대 그 홍보실에서 릴리스한 자료로.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놓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노정면 단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영국 방문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말로 그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라는 게 문제였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예. 예, 답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해서 예, 예. 이렇게 넘겼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아. 근데 출제자인 노정면 단장이 원하는 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어요? 정답? 뭔데요? 알 수 없다였어요. 알 박근혜 수 없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 왜냐? 기자가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기 상황을 재치 있는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약간 늦은 입장. 예, 무슨, 왜 알 수 없다라고 했는지 취지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영어를 해서 모면했다라는 게 이제 당시 보도였는데 예. 이게 청와대 그 홍보실 대변인실에서 그렇죠. 그렇게 릴리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말했지 맞네. 실제로 알 수 그랬는지는 알 수 맞아요. 없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제 아니나도 아니고 예, 알 수 그래서 없다. 만점이 그때 뭐 5점인가 그랬는데 5점 만점은 이제 그 부분 점수를 줬단 말이죠. 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었고 예. 당시 보도했던 내용대로 하면 한 3점 정도 줬었고요. 예.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이게 대단히 고민을 해야 풀 수 있는 예. 그런 문제였고요. 대체로 보니까 뉴스 PD들이 그나마 좀 커트라인이 높았고요. 예. 예, 촬영 PD도 큰 격차는 아니었는데 예, 예.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100여 명 정도를 이제 선발을 했죠. 네. 1차 시험. 온라인 시험에서 통과한 이제 사람. 해서 그래서 그 100여 명이 아로에 가서 아로에 가서 비 오는 날 예. 예. 뭐 진눈깨비였죠. 겨울이었으니까. 추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서 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고. 예, 맞아. 예, 근데 예. 이제 정말 좀 심하게 이제 큰 고생을 요새는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개고생들 하신 걸로 예. 제가 들었고요. 날도 추운데 뭐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죠? 예. 막 날씨가 으스스했어요. 좀 춥고 이렇게 왜 되게 추운 날 말고 왜 비 오고 왜 이렇게 기압 떨어지면 이렇게 왜 스며드는 추위 있잖아요. 좀 쑤시는? 네. 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예. 근데 난로를 그 입구 쪽에다가 그 쉽게 말하면은 로비죠. 예. 로비에다가 놓고 이제 봤는데 냄새만 나지 별로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냄새라도 맡으면요 사람이 예. 아 뭔가 피워져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예, 예. 약간 가스 냄새라도 맡으면
뭔가 온기가 있네. 네, 제가 그 필기시험 봤던 장소는 히터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바닥도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 거기 수도회다 보니까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 바깥으로 나오니까 정말 냉한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비는 비대로 오지.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먼저 오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시험 보러.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입시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맡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들어오셨는데 비가 와도 계속 바깥에서 연습하고 계시고 예. 이걸 우리가 은임 안한 큐시트 읽는 연습. 예, 리딩 연습 계속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추웠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시험 감독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10분 넘었던 걸로 예, 기억합니다. 10명 정도 돼서 거기에서 이제 내부에서 그 필기시험 볼 때 그 라인별로 서서 이렇게 시험 감독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노트북 놓고 자기가 직접 작업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USB 포트가 없다던가 이런 거 막 갖다 빌려주고 이제 그런 것까지 또 했었어요. 전기선이 짧다. 네네네, 맞아요. 그럼 예. 멀티탭 갖다가 해서 연장선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고 이제 시험 감독도 감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우미로 간 거죠. 예. 예,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 예. 뭐 조합원 그 자원봉사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을 치렀고요. 또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3차 면접 대상을 제 기억에 30여 명 정도로 예. 압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죠. 예. 저 6층 사무국 회의실에서. 예, 예. 날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 겹쳤어요. 지역 조합원 행사를 도는 일정하고. 한마당 행사요? 그렇죠. 예. 예. 뭐 인천 시작해서 이제 부산, 대구, 예, 예. 광주 쭉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 면접 일정하고 시험 일정 때문에 전주를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전주 쪽에서는 거기에서 학교도 다녔다는데 왜 안 왔어?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채용 일정 때문에 예. 못 갔었고요. 면접 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때 18명을 선발을 했죠. 예. 18명. 이게 공고 나갔을 때는 뉴스 PD 따로 있었고요. 예. 앵커, 아나운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었는데 네네. 노종면 단장이 전체적으로 촬영 PD, CG, 뉴스 PD 이렇게 나누자. 예. 앵커, 아나운서는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예. 누구한테 맡길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해서 앵커, 아나운서 요 직종 분류는 안 하고요. 예. 그냥 뉴스 PD, 그다음에 촬영 PD, 예. CG 디자이너, 예.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담당하는 이제 기술 감독은 그 친구들보다는 좀 예. 며칠 더 일찍 선발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용을 했고요. 네. 고민 많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했는데 1,100 몇 명 지원했는데 거기서 18명 고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했고요.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라든가, 그런 질문을 했고, 채용되면 급여 수준 물어보면 거기에 좀 답변하고, 예. 이제 인사 노무 쪽 담당이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면접 전문가이신 최동석 예. 이사가 이제 좀 날카로운 질문들, 예, 공통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같은 질문을 예, 또 예. 하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답변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면접 현장에서는 그런 질문 아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장기가 뭐냐라든지, 봉사활동 한 게 있다면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뉴얼이죠. 그렇죠. 직무와 관련된 예. 어떤 게 있냐 하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20몇 년이 됐든 30몇 년이 됐든 살아오면서 가장 창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한 일이 뭐냐. 저도 그 면접 볼 때 그 질문 받았거든요. 네. 최동석 이사로부터.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네. 전 직장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몇 가지 창의적인 일을 했다라고 예, 예. 생각한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그 질문을 공통적으로 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100점 만점에 8, 90점 이상으로 답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당황스러워했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예. 그러면 이제 압박 면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면접을 거쳤습니다. 예. 압박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피소드입니다. 면접 중에 우는 사람도 제가 둘 봤습니다. 그때 시험 감독할 때 보니까요, 안 오신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어요. 시험 보러. 오지 않은 분들. 네, 결시자. 네, 결시자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나운서나 기자라든가 PD라든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저도 거기 가서 알았어요. 다 PD로만 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게 되게 특이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 감독 보신 분들끼리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보시는 분 중에. 약간 길게 쓴 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연습하는 걸 본다든가 예. 단순히 그냥 인상이죠. 그냥 찍은 거예요. 저 사람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됐습니까? 예, 실제로 그분들 중에 한 4-5분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예. 지금 현재도 우리 근무하고 계시고요. 누구라 예. 꼭 굳이 안 밝히셔도 됩니다. 네. 제가 면접 보다가 오신 분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빠 면접이라든가 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그 청년들의 어떤 실업대란? 그 취업대란, 네. 취업의 어려움, 예. 그런 과정들을 또 본인들이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면접장에서. 예. 졸업 후에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뭐 이러고 몇 군데 하다가 어디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죠. 네. 뭐 원서를 어디 내고 이제. 그쵸. 근데 우리도 밖에서 이제 밖에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 어떻게 이제 시험이 돌아가는지 몰랐던 상태에서 응시자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예. 응시자가 별로 없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었거든요. 뭐 이제 우리 하는 말로 우리 가난하다고 별로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니까 놀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휴직하기가 힘든가 보다. 예. 그래서 너무 놀라운 숫자여서 지금 보시면 1,000명 정도 왔다고 치고 18명 뽑았으면은 거의 100대 1? 100대 1은 아니어도 한 50대 1, 60대 1 정도 한 60대 1 정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 경쟁률이 센 거죠. 예. 예. 어쨌든 그 본인들의 이제 취업 그 히스토리 네. 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눈물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아빠 면접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오늘 또 이 관문 하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긴장감, 그렇죠. 네, 좀 절박함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눈물이 나왔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18명 뽑았고요. 예. 이제 노조면 단장이 대단한 게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스튜디오 공사 네. 이 부분을 또 신경을 다 써서 예. 준비를 했단 말이죠. 예.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였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한 게 11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예. 저희가 그 스튜디오 그 현장 설명회를 가진 게 네. 2013년 12월 17일입니다. 예. 그 허허벌판 9층에다 예. 이렇게 나무 탁자 테이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이 사주신 겁니다. 큰 테이블. 그거 왜 조립하기 어려웠던 그 예, 테이블 예, 말씀하시는 게 길어가지고. 무슨 쇠무게만 한 네네네. 몇십 킬로 된다고 했던. 또 그 전용 그 조립하는 게 따로 있다고 그래서 그거 보내주셔야 된다고 막 그랬던 게 생각나네요. 갖다 놓고 한 몇 달 못 썼죠. 엄청 길었어요, 그리고. 조립을 못했어요. 예. 거기 위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 예. 모셔놓고 이제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 이게 12월 17일이고 이제 이 공사의 또 투명성이 이제 생명이다 보니까 네. 특히 조합원들이 이제 눈을 또 부릅뜨고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 그 선정을 하는 예.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예. 그래서 경영 담당하셨던 최동석 이사, 예. 사업 담당 이사였고 또 상임 이사였던 이제 당시 서영석 이사, 예. 그리고 또 이제 노종면 단장, 예. 그다음에 어쨌든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었던 김용민 국장 이렇게 참여를 했고 외부 전문가 두 분을 또 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외부 그 선정위원으로 해서 예. 한 6분 정도 됐죠. 예. 이분들이 이제 선정 평가위원단이 돼가지고 입찰 서류 이런 걸 이제 그분들이 네. 다 보셨어요. 예. 보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2개 업체가 비딩을 했습니다. 네. 입찰을 했는데 한 곳은 좀 대기업 계열이었고요. 예, 규모 컸어요, 상당히. 그때 CJ 아니었나요? 예, 뭐 특정 업체를 또 거론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네, 또 됐으면 좋았는데 안 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생각나서. XX 예. 시스템 예. 여기하고 이제 중소기업 한 곳이 예. 비딩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예. 이제 입찰 금액은 좀 많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는
대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공사 기간 공기를 맞출 수 있고 또 보도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쓰고 그걸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편집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노단장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 계열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제 했는데 너무 가격이 높은 거예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그쪽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가진 시제가 18억 얼마였는데 이게 15억 부가세가 하니까 한 16억 5천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뭐 경영진에서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왜 직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냐. 아시겠지만 돈 들어오는 계좌를 다 보면서 이제 출자금 납입 현황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이어서 저는 그건 기밀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억 얼마였는데 뭐 15억 해서 부가세 10% 하면 16억 5천짜리 계약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있는 돈 다 쓰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2013년 12월쯤에 직원들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긴급하게 다시 재고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경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3년 12월 30일 아니면 31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30일로 기억하는데 열려가지고 이제 이거 다시 판단해보자 라고 해서 그 우선 협상 그거를 하면서 가격 내고를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좀 더 낮은 가격을 써냈던 업체하고 이제 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8시 막 지났는데요. 우리 또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큐브님, 정한숙 조합원이 선곡한 불후의 명곡입니다. 저는 뭐 봐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소개해 주시고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미디어 토크 듣고 계십니다. 3주 전부터 미디어 협동조합의 출발부터 오늘까지 히스토리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노종명과 국민TV와 노종명이라는 주제로 TV 개국부터 진행된 상황 사례로 짚어가고 있고요. 이제 인력 선발하고 뭐 TV 스튜디오 사업자 선정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 결정된 게 제 기억에 계약서에 그 도장 찍은 날이요. 2014년 1월 6일입니다. 왜 날짜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근데 4월 1일 날 TV를 개국한다고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6일부터 4월 1일이 되기 전 3월 31일까지는 스튜디오도 다 지어야 되고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고 방송할 교육도 완료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촉박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월 2일 날 이제 신입 사원들이 첫 출근을 합니다.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어서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일 날 그 신입 사원들 와서 이제 노종면 단장의 지휘 아래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 교육장이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였겠습니까? 카페에서 했죠. 카페 공사 또 서둘렀습니다. 교육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니까 1월 16일 날 임시 오픈을 했습니다. 2014년. 그러네요. 그때 오픈 전이었네요. 그렇죠. 뭐 이제 대충 시설은 해놓고. 그렇죠. 1월 16일 날 임시 오픈했는데 한켠에서는 그 이제 TV 파트 직원들 교육하고요. 한편에서는 또 커피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때는 또 카페 인원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 물론 직원입니다. 두 분 포함해서 이제 3분 근무하는데요. 그때 몇 분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매니저 포함해서 5명 아니었나요? 매니저 1명, 그다음에 직원 1명, 두 분 다 이제 직원이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최초에 4명, 6명이 6명이었나요? 6명이 근무했고요. 뭐 얼마 안 있다 한꺼번에 다 그만두셔가지고. 그렇죠. 물론 그때도 또 조합원들이 나서서 긴급 자원봉사. 그래서 몇 번 오셨죠? 제가 한 2주 동안에 한 5번 왔나 봐요. 그랬었고요. 어쨌든 뭐 그건 딴 얘기니까 고정하시고요. 이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또 장비 막 들여와서 그 장비 들여온 걸로 이제
익히고 예. 교육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뭘 할 거냐 네. 윤곽도 드러났고요. 제 기억에는 2014년 한 2월 15일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네. 뉴스케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아, 예. 뭘 할 거냐. 예.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은 뉴스케이다. 네. 저 디자인 지금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저 디자인도 그때 네. 공개됐고요. 어떤 의미다 뭐 이런 설명도 네. 하고 조합원들하고 이제 언론을 모셔가지고 예. 그 카페에서 노종면 단장이 직접 설명을 네, 했죠. 설명이 하셨죠. 그때 혹시 오셨나요? 네. 아,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얘기. 근데 오시면서 이제 그 뉴스케이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직원들 상견례도 같이 했나요? 그건 이제 1월 초에 했었고요. 아, 그랬나요? 예. 예. 이제 1월 초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예, 저도 예. 내년쯤 되면 그러겠죠. 아, 걱정됩니다, 정말. 그래서 예. 거기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때 되게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걸 보고 기대감에. 예, 기대감도 컸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기억이 막 섞이다 보니까 예. 말씀을 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한 가지 또 이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네. 제가 이제 기억을 되게 살려드릴게요. 네. 그래도 제가 좀 어리니까 네. 살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3일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23일이었나 싶은데요. 예. 총회를 하려고 했다가 성원에 3명이 부족하는 바람에 성원이 안 돼서 총회를 못하고 예. 그날 총회가 끝나면 이제 조합원들 대의원들 모시고 예. 요 스튜디오 방문 아, 행사 맞다. 끝나고 이제 가기로 했던 건데 그게 총회가 안 안 되니까 돼서 일찍 온 거죠. 그렇죠. 네. 맞아. 예. 떡 준비하고 그랬죠. 카페에서. 예, 또 고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9층에서. 예, 그때 고사 준비를 저는 주부나 예. 여성이 한 게 아니라 예. 예, 남자분이 하셨죠. 남자분 예. 김한필 조합원이 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돼지고기를 이렇게 삶으면 안 된다는 둥 뭐 제 귀에 여전한데 요리에 뭐 나름 전문가시니까 예, 웬만한 여자나 주부들보다 음식을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합원들 중에 일부 이렇게 반찬 해서 주신다면서요? 네네, 그러시기도 한데요. 예.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면 뭐 예. 약간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 네. 어쨌든 그날 그 스튜디오 네. 거의 이제 완공이 됐죠. 왜냐하면 4월 1일 날 방송 시작이니까 그쵸. 뭐 이렇게 뒤에 그 TV 모니터 있잖아요. 네. 화면 다 나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조합원 또 기자들도 몇 명 왔고요. 예. 또 언론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예. 초대해서 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걸 한 거죠. 고사도 지냈죠. 예. 예. 그 9층에서 예.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었잖아요. 예. 근데 김용민 국장이 우리가 돼지 머리 대신에 돼지 머리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못 봤어요. 아마 지금 혹시 페이스북이나 예. 어디 뒤지면 사진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만 원짜리를 이렇게 예, 김용민 국장이 직접 귀에다 이렇게 귀에다 꼽고 예. 이렇게 입에 또 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못 봤냐면 예. 막 웃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랬더니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자초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본인이 그래서 예. 보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너무 웃기니까. 그래서 그거 보다가 저는 못 보고 나중에 사진을 봤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예. 근데 아이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돈 꽤 모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팠을 것 같아요. 이게 예. 갖다 꽂고 막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5만 원짜리도 몇 장 건졌고요.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다들 이제 사진 한 컷씩 그 앵커석에 예. 앉아서 한번 찍어 보시고 또 단체 사진 예. 한번 찍었는데 예. 그 사진이 이제 저희 조합원 배가용 그 브로쇼에 브로쇼에 있었죠. 예. 예. 계속 사였죠. 그 사진에 혹시 본인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나와 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예. 찍었으니까. 예. 왜요? 그래서 조합원 배가가 좀 안 됐나? 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그런 날을 거쳤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4월 1일이 다가온 거죠. 예. 3월 31일은 이제 그 못했던
총회를 열었고요. 그렇죠. 예. 응, 그리고 맞아요. 하루 뒤 그것도 카페에서. 카페에서 예. 예. 무척 더웠습니다. 100명 넘게 오셔가지고 예, 성원이 안 돼서 그렇죠. 못했던 바람에 3월 말일까지 총회를 해야 되니까.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총회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TV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또 카페에 모였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방송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저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아. 예, 노조면 단장이 애시당초에 이제 TV 스타트 시점을 4월 1일로 이제 맞췄지 않습니까? 네. 라디오가 이제 1년 전 4월 1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1주년에 맞추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예. 또 4월 1일 우리 정한숙 조합원의 제가 생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일이 만우절인데요. 그래서 컨셉이 그거였어요. 예. 거짓말같이. 거짓말처럼, 맞아. 기적처럼. 맞아. 예. 그랬어요. 국민 TV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한 8시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왔죠. 그쵸. 예, TV 방송하는 거 스튜디오에서는 직접 못 보더라도 요 합정동 사무소 와서 조합 사무소 와서 네. 같이 카페에 있는 TV로. 카운트다운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네, 난리 났었습니다. 한호성 올리고 뭐 예. 우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 또 제 얘기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울 일이 많은지. 맨날 울어, 맨날. 운다고 옛사랑이 돌아오겠습니까? 옛사랑 아니잖아요. ING잖아요, 지금. 예, 어쨌든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울고 감격이었죠 그때. 아, 그럼요. 네.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 막 환호성 하고, 카운트다운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TV에서 나오는데, 지하에서 9층 바로 같은 건물 위에서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게 보면서도. 저 모니터에서 하고 네, 있는데 저걸 이 건물 9층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정말 나오나 확인해봐, 막 이러면서, 뭐, 그때 팟빵 열어봐, 막 이러면서, 확인도 그 하고. 유튜브로 카운트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숫자 예. 동시 지금 요새 이제 100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얼마까지 본 줄 아세요? 얼마까지 보셨어요? 전 3,000 넘는 숫자를 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근데 그것도 좀 성이 안 찼어요. 한 뭐 10,000명, 20,000명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지나고 나고 보니까 네네. 그 3,000 뭐 2,800이라는 숫자가 예. 얼마나 엄청난 거였는지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음. 예, 어쨌든 TV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뉴스K였죠. 예. 그게 뉴스K였고 당초에 이제 노정명 국장이 어떤 한 가지 그런 뉴스 이슈에 대해서 예.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네. 해석하는 예. 그런 포맷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출발 때는 좀 그런 포맷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 제 뭐 기억에. 가리왕산 뭐 거기 네. 뭐죠? 예, 무슨 평창 뭐- 동계올림픽 뭐 네. 하는 그 경기장 그랬죠. 건설 현장 예. 뭐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뉴스K 말고 예, 한 가지 또 기획 프로그램을 했죠. 예, 국민특검. 국민특검. 예, 예. 당시만 해도 이제 국가정보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이제 그 대선에 개입한 정황, 네, 그다음에 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예, 들통이 났잖아요. 예. 국정원에. 예, 뭐 이런 분위기에 이제 묶여서 예, 저 뭐 변호사 몇 분, 예.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때 저 박범계 의원 네, 박범계 의원 나왔었어요. 예. 예, 등등이 출연해서 이제 국민특검을 몇 회 했어요. 그리고 한결의 누구 기자였죠? 그때 많이들 나오셨는데. 김혜연 많이- 기자. 어쨌든 예, 예, 예. 뭐 그렇게 했는데 예, 정말 우리 한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입장에서도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벌어집니다. 4월 16일에 뭐였죠? 세월호.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우리 방송국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다가 4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갑자기. 예. 그렇죠. 세월호 이제 참사가 빚어지고요. 네. 뉴스케이 시작하고 이제 보름 만에. 보름 만에. 네. 예. 그래서 모든 이제 뭐 미디어의 초점이 그럼요. 진도, 팽목항 다 거기로 가셨죠. 예,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네.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방송 시작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또 대부분의 이제 인력을 그 신입 직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뉴스 PD 쪽은 왜냐 뭐 인건비 부담이 좀 과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이제 신입 직원들 또 새로운 폼에서 방송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가르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뽑아서 막 방송한 지 보름 지났는데 네. 그런 대형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거기 가야죠 다. 그럼요. 예, 갈 수밖에 없었고 많이 애를 썼죠. 그쵸. 예, 근데 기존 매체와의 어떤 격차 이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예, 뭐 제가 당신도 뭐 거기에 일원 아니야? 라고 네.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분명히 있었고요. 저는 그때 횡목 형장에 갔었어요. 예. 4월 21일인가요?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늦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부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방송 부스가. 뉴스K. 예.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고발뉴스 바로 옆에,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저기 좀 약간 높게 이렇게 설계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뉴스K라고 써있지도 않고 그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거기 계셨던 분이 윤이나 PD, 정우길 PD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 예. 연락을 드리니까 고발뉴스 옆으로 오면 된대요. 그래서 고발뉴스께 이렇게 오렌지색이라 눈에 띄잖아요. 그 네네. 텐트, 천막. 예, 천막이나 이제 그래서 바로 옆에 찾았는데 정말 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얀 천막에서 이제 그 내부에다가 이제 그 노트북 놓고 그러고 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밤에만 거기가 또 바다라서 밤에 가니까 추워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다른 데는 막 그 써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기존 뭐 공중파야 그랬다 치지만 우리 대한 언론이라고 했던 다른 분들도 오셔서 하는데 정말 우리만 안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어떤 면에서의 말씀을 하신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서 본 입장에서는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도 계셨고 김유준 PD라든가 노지민 PD라든가 다 거기 계셨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네, 돌아가면서 왔었죠. 예. 그래서 진도 그 실내체육관에도 갔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하면 진짜 보름밖에 안 됐고 그때 2달 정도 교육했었나요? 그 전에? 1월 2일에 와서 네. 교육 2달 한 보름 정도 하고요. 네. 나머지 기간 또 실습했어야 네네.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보름 만에 그냥 투입이 됐는데 고생 많이 했죠. 지금도 어떤 자료들 보면 윤이나 PD가 군데군데 나와요. 예. 예. 뭐 영화 다이빙 벨이라든가 그쵸. 몇 가지 영화에 이제 저희 국민TV 그런 영상들이 예, 요청을 해서 이제 뭐 좋은 일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비용 받지 않고 제공했던 적이 있고요. 네. 글쎄요, 다른 기존의 언론사들 이 수습을 보통 들어오면 네. 6개월을 시킵니다. 예. 6개월을 시키죠. 강도가 높습니다, 아주. 예. 뭐 군대 한 번 더 갈래, 그냥 수습 한 번 더 하려면 차라리 군대 한 번 더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요. 예,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국민 TV에서 시킨 그런 수습 교육이 네. 저는 그 정도 강도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예. 4월 1일 날 TV 방송한다고 그렇죠.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했기 예.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런 교육을 예. 거쳐서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예. 4.16 그 참사가 일어났지만 예. 어쩔 수 없이 예. 예. 조합원들의 항의 전화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노정면 단장이든 네. 김용민 뭐 국장이든 예. 누군가 한 명은 거기 나가서 내려가서 하라고. 내려가서 손석희 씨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야 이제 JTBC나 이런 데는 뭐 인력, 네, 내려가서 자본 해도 이게 대체가 되지만 우리는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최소 인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조합원들 안타까움이나 이제 약간의 욕심이라든가 그쵸, 그게 불만이 있었던 있는 거죠. 거죠. 예. 예. 뭐. 근데 저는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뭐 JTBC는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고발뉴스는 또 이상호 기자가 뭐 그쵸. 돈키호테처럼 예,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하고 현장에서 저렇게 하고. 해야지 왜 안 하냐 뭐 이런. 예. 그래서 이상호 기자는 또 몸이 아픈 중이었었거든요. 그때 뭐 뇌경색이었나 뭐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귀해서 또 했다더라.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기 시작을 하니까 막 이제 안 좋은 글도 막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잊지 않고 그래도 꼬박꼬박 비교적 내보내지 않았나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거기에 큰 의미가 더 몇 가지 있다고 의미 있는 봐요. 기사들도 나갔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좀 지나서 조합원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고. 네네. 예. 또 광주, 광주, 전남, 목포, 예, 예, 그쪽에 특히 계신 목포 분들. 조합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예. 어쨌든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던 일들이고요. 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역사에도 없었어야 됐고 그럼요. 국민 TV에서 보기에도 없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일어난 일이었고요. 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사실 국민 TV도 뭘로 이제 저희가 체크를 했냐면 TV 시작하고 나서 이제 조합원이 어느 정도 가입하나 일종의 이제 TV 개국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진짜 4월, 5월까지 정도 갔다? 예. 그 정도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 7월부터는 뭐 급전직하를 했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그때 그 가입 상황은 뭐 엄청났죠. 그럼요. 예. 예. 그 뭐 한 달에 조합원들 가입하셔가지고 내시는 출자 예치금이라든가 증자하신 돈이요. 네. 2억이 넘었었어요. 한 달에. 예. 근데 지금 뭐 지난달에 600만 원이 안 되고 500 몇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요. 뭐 40분의 1? 그 정도로 이제 줄었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지났고 매주 사무국 소식에서 얘기 다 해주시고 예, 그랬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4.16이 미디어 협동조합 특히 국민 TV에는 큰 장애, 네, 그런 시련. 그러니까 이슈가 한 가지가 돼버린 거니까 예.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될 수가 없었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세월호 그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가을쯤부터 작년 10월 정도부터 그 이제 세월호 목도리 뜨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도보행진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엄마들, 간호과 학생 엄마들 많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 알게 됐는데 같이 한번 이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도보행진 때 세종시에서 예. 밥을 먹었는데 그 엄마가 이제 박성호 군 엄마 정혜숙 씨인데 국민 TV는 그냥 엄마의 이제 사견이시겠죠. 국민 TV는 세월호 때문에 탄생한 것처럼 되게 고맙게 예. 너무 열심히 취재도 해줬고, 그리고 뭐 나중에 보시면은 뭐 산부일배 하신 승현이 아빠도 그러시고 국민 TV 조합원들한테 아주 특별한 감사를 갖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도성에서는 차별화가 못 됐고 좀 그거를 나쁘게 이용을 했다면 홍보성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조합원들이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인식이 좋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뭐 저기 가족들께서는. 8월 22일이었나요? 네. 광주에도 그 가족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런 평가들을 좀 하셨습니다. 아, 예. 뭐 JTBC 보고 그 다음 뭐 꼽으라면 국민 TV다 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 7월부터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네. 뭐 조합원 가입도 좀 주춤하고 해서 예.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이사장이 주재하시는 이제 실무국장 회의에서 먼저 논의가 됐고요. 네. 이사회에 보고하면서 TV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리자. 왜냐? 국민특검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서 이제 사실상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한테 뭔가 새로운 걸 좀 보여드리고 우리 이런 상황에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 네. 이걸 하려면 TV 프로그램을 하나 늘리자. 예. 라고 해서 이제 TF가 구성이 됩니다. 예. 당연히 이제 노종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송 제작 국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노종면 국장도 동의했었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라디오 제작팀이 있었죠. 김용민 국장이. 네. 그러니까 김용민 국장이 방송 제작국의 부국장이면서 라디오 제작팀장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노종면 국장도 동의하셨어요. 예. TV 프로그램 하나 되는 거 논의해보자. 그래서 몇 가지 또 그때 이제 재정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합니다. 네네. 2014년 6월 말부터 논의를 해서 7월 경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노종면 국장이 제시한 조건은 이제 TV 편성을 하나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라디오를 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죠. 예, 그래서 예. 특히 라디오 제작비 예. 이거 좀 대폭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 예. 라고 해서 그때 아마 3천만 원 넘었을 겁니다. 라디오 제작비가요? 예. 예. 뭐 출연료 뭐 또 워낙 편성도 좀 길었었고요. 예. 그래서 한 3천만 원 좀 넘었었는데 8월에는 1,5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반으로 줄었나요? 그리고 9월부터 2014년 9월부터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을 월 한 500만 원씩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만은 예. 이렇게 별도 계정이 아니라 예. 마음에 이렇게 따로 네. 두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500만 예. 원씩 모아서 TV 새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제작 비용을 쓰자. 아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서 라디오국에서 되게 힘드셨겠다. 제가 예. 되짚어 보면 예.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김용민 국장이 예. 가장 아마
좀 세게 말하면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일단은 그 출연하시는 분 출연자들한테 네. 뭐 제작비가 일에 대해서 예. 어떤 프로그램은 그만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어떤 프로그램은 이제 출연료가 지금 이건데 뭐 더 드릴 수는 없고 네. 오히려 깎아야 됩니다. 아. 이 얘기를 이제 해야 어려운 되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느낌으로 봐도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럼 저도 이제 뭐 실무장 회의에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전제가 이제 TV 프로그램 하나 더 늘린다고 했으니까 예. 김용민 국장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뭐 저도 왜 거기에 동의했느냐 예. TV 프로그램 하나 늘리는 게 예. 필요하다라고 전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랬어요.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 노정명 국장의 생각이 예.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이런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TV 프로그램을 하나 늘린다는 것은 현재 인력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예. 뉴스케이에 대한 뭔가 그 변화가 예. 전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인력이 빠지든 뭘 하든. 그런데 뉴스케이를 제작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그걸 전제로 하는 TF 논의에는 참여하는 게 네.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아. 라고 해서 이제 노정명 국장은 그 예. 논의에서는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뭐 이사회 이 상황을 이제 이사장께서 보고하니까 예. 이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예. 알았다. 그리고 논의를 해봐라. 예. 라고 해서, 김철수 이사, 예. 이제 KBS PD를 하셨고, 예, 예. 지금도 이제 이사로 계시지만, 예, 예. 선임될 때 이제 방송이나 보도 쪽이었으니까, 김철수 이사가 좀 참여를 하셔서, 네. 이사장하고 좀 속도감 있게, 예. 논의를 해서 TF안을 좀 제시해달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가 그 중심으로 갔던 거고요. 아, 예. 그 논의의 이제 1차적인 결론이, 방송 제작국을 네. 좀 분리를 하자. 예. 조직을. 예.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라는 단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좀 나왔습니다. 아. 사실은 그때 그해 5월부터 예. 저 김정희 이사가 대전에서 그때 워크숍 했었잖아요, 한번. 예.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그 라디오라든가 철도 거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보이는 라디오에 대한 논의가 예. 나온 건 이제 2014년 그 하반기 네. TF 논의 때였고 그걸 하려면 그래도 김용민 국장이 좀 의지가 있고 네. 뭔가 벌리려고 하는 그런 예. 자세가 돼 있으니 네. 한번 맡겨보자 해서 이제 그 방송 제작국을 분리하는 안을 예. 결정하고 뭐 실무국장회에서 논의도 했고요. 예. 노정명 국장도 뭐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었다라고 예. 해서 동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던 거고요. 예.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미디어 토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의 역사 듣고 계십니다. 지난 2주간 창립총회까지 준비 과정부터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국민라디오와 김용민 국장 얘기했고, 오늘은 지금 국민TV와 노정명 국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역사의 산 증인, 정한숙 조합원이고요. 그 말은 안 만들어도 제가 불편해요. 게시판을 좀 봤는데 아직도 많이 서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방송의 취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섭외받고 되게 많이 망설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그때 이제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지금 3주차니까요. 그때 우리가 많이 힘들 때였고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새 이사회도 구성이 됐고 지금 현재 옆에 사무국에서는 지금 이사회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셔도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 그거는 우리의 초심을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게 있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이제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로 지금 미업의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조 팀장님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네. TV 프로그램 하나 더 늘리자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이사회가 방송 제작국을 좀 분리하는 그 얘기까지 했고요. 그게 아마 시점상으로 2014년 11월 경입니다. 11월 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을 분리해서 뭔가
보이는 라디오부터라도 또 TV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예.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구성원들한테 당시 서영석 이사장께서 이 사실을 이제 통보했고 이사회 결정은 이렇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네. 노종면 국장이 네. 그때가 아마 개인적으로도 예. 약간 힘든 시기였습니다. 예. YTN 그 재직 당시에 맞다. 그 해고 예. 소송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죠. 네. 제 기억에는 그 판결이 2014년 11월 27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요일이었다는 다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지 좀 신기해요. 어쨌든 그 시점이었고 예. 그런 일들이 좀 겹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 제작국을 좀 분리한다라고 예. 했는데 어느 날 노종면 국장께서 예. 방송 제작국장직을 예. 사임하겠다. 아. 회사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국장직은 보직 사퇴를 하고 아. 뉴스케일을 제작하는 CP의 역할만 하고 싶다. 총괄 PD 같은 거죠, 그게. 예. 회사의 이제 의사결정이나 이런 회의에는 아. 오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뭐 인사권자인 서영석 이사장께서 일단 말리셨죠. 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회의에서 얘기하고 하루 뒤에 또 이메일을 통해서 예. 거듭 그런 의사를 밝혀서 예. 서영석 이사장께서 뭐 그러면 예. 이사회에 보고하고 예. 향후 대책을 좀 고민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노종면 국장이 다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사장하고 이제 실무국장의 멤버들한테 예. 신상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라고는 네. 제목으로 예. 그래서 방송 제작국장직을 그만두겠다라는 그 의사를 예. 철회하겠다. 어쨌든 혼란을 드려서 좀 죄송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사회에다가 예. 방송 제작국을 그 분리하겠다고 했던 네. 그 결정을 재고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서영석 이사장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노종면 국장한테. 곧 이사회가 열리니까 네. 노종면 국장이 그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런 사정들을 좀 자세히 이사들한테 설명하고 네.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종면 국장은 그냥 그 이메일로 예.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사회에 이메일로 이제 본인의 생각 예. 왜 방송 제작국을 분리하면 안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소상히 적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네. 뭐 저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이 전달됐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뭐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사회 서기를 네. 맡고 있었으니까 이사회가 2014년 12월 14일 날 열렸습니다. 일요일이었는데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TV 프로그램 새로 하고 하려면 원래 이사회가 결정했던 대로 조직은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노종면 국장이었던 재고 요청을 네.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이사회가 그러네요. 네. 당초 결정한 대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제 서영석 이사장이 예. 또 실무국장들을 불러서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보를 했죠. 예. 여기에 이제 노종면 국장은 반발을 했습니다. 예.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반발을 했고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까지는 제가 옮기지는 않겠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뭐 글쎄요. 노종면 국장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이제 2014년 12월 15일까지잖아요. 예. 노종면 국장이 올해 1월 4일 날 예. 사직 처리됐으니까 그쵸. 그 사이에 이제 야.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잘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만두신 이유에 대해서 예. 추측성 얘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여쭤보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만두신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유는 모르죠. 왜냐하면 사직서에 쓴 이유는 네. 일신상의 이유라고 썼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네. 다만 그 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초기에 네. 여기에 헌신하시고 기여를 하시다가 네. 그만두셨어요. 예. 근데 조합원들이 그럴 때마다 도대체 왜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조합에서 좀 밝히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예. 근데 번번이
이사회는 예. 회사는 예. 조합은 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예. 왜요? 그냥 나간 분들에게 뭐 할 도리가 아니다라는 네. 이유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직장을 같이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 좀 자세한 얘기, 예. 그게 좀 알고 그러니까 진짜 얘기인 거죠. 자세한 얘기라기보다 진짜 이유까지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벌어진 일이 뭐가 있었길래 그런 일이 있었나, 예.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제가 2014년 12월 15일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2014년 12월 17일이 수요일입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달력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왜 수요일을 제가 기억하냐면요. 매주 수요일이 실무국장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쵸. 시간이 변경됐지만 그때 당시 오후 2시입니다. 네. 실무국장 회의를 하는데 노정면 국장이 안 와요. 예. 당연히 회의 참석 멤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예. 전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장이 다른 일이 있는가 보다. 예. 그러면 이제 팀장이라도 보통 와야죠. 음. 그래서 황준호 팀장하고 이제 고우 팀장이 당시에 예. 뉴스 취재팀장 또 뉴스 총괄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전화했는데 또 두 사람 다 안 받아. 그래서 제가 회의실에서 나와서 예. 이게 군내 전화, 예. 군내 전화는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예. 내선 번호 누르면.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노지민 PD가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 사람 다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 예. 실무국장 지금 회의 이사장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 누군가 한 명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세 사람 다. 예. 그래서 어디 갔는데 그랬더니 밖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밖에서 회의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뭐 이사장께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드렸더니 네. 그냥 우리끼리 하고 나중에 회의록 어차피 열람하고 예. 공람하니까 예. 합시다 했는데 이제 2시 31분에 예. 노 국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예. 미처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 뭐 미안합니다. 다른 현안이 있어서 오늘 회의 참석 못합니다. 예. 라고 2시 31분에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궁금했죠. 예. 왜 국장도 안 오고 팀장도 회의 안 왔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고우 팀장하고 황준호 팀장이 해준 얘기입니다. 네. 1시 반부터 밖에 커피숍에서 이제 노정면 국장이 보자고 해서 모임을 가졌고 예. 이사회의 결정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사회하고 한번 예. 겨뤄볼 생각인데 아. 뉴스K 생방송을 중단하려고 한다. 예. 여러분들 생각 어떠냐라고 물었답니다. 아. 그래서 두 팀장은 예. 한 사람은 그냥 답변을 안 함으로써 예. 사실상 반대를 했고 예. 한 팀장은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뭐 이사회도 좀 양보한 거 아닌가 아. 생각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예.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 하루 뒤인 2014년 12월 18일에 예. 노정면 국장이 이제 휴가를 가겠다고 이사장하고 실무국장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예. 그 평일 기준으로 7일. 그래서 2015년 한 1월 1일까지 예. 휴일 끼면 주말 끼면 한 11일 정도 예. 쉬시겠다고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휴가를 가시는 모양이다.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사장은 모르고 계실 때요. 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전체 임직원을 또 수신자로 해가지고 네.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노정면의 휴가 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길게 쓰셨는데 예. 요지는 방송 제작국을 분리하지 말라고 예. 제고해달라고 이사회에 요청했는데 이사회가 이걸 거절했다. 예. 그리고 뉴스K의 앞날에 대해서 회사가 좀 고민을 해달라. 예. 이런 주문을 하면서 휴가를 가려고 한다. 예.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 뉴스K의 생방송은 중단하려고 한다. 네. 그냥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 오셨죠. 네. 이사장께서는 이제 깜짝 놀라셨고 예. 휴가는 가시는데 예. 방송 제작국장이 휴가 간다고 방송 포맷이 변경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생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예. 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지 이 생방송 중단이 말이 되느냐 예. 이런 식의 의견을 붙였고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메일이 오가는 끝에 이제 노정면 국장이 생방송 중단 그거는 철회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셨고 네네. 황준호 팀장하고 이제 고우 팀장은 예. 노정면 국장이 이제 앵커도 맡고 있고 하니까 예. 실제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 방송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또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노정면 국장한테 보고도 했고요.
그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없었지만 네. 노정명 국장이 이제 2014년 12월 19일입니다. 예. 예,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이 있었던 날이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예. 예, 당선이 된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날이었고 이제 금요일인데 네. 뉴스케이 말미에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휴가를 가고 예. 다음 그랬죠. 주부터는 이제 황준호 팀장이 예. 앵커를 맡아서 방송을 한다라고 네. 이제 휴가에 들어갔고요. 예.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날은 이제 방송이 이제 황준호 팀장이 예. 데스킹도 보고 또 앵커도 하면서 이제 생방송으로 뉴스케이가 방송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예. 12월 23일입니다. 예. 예, 제 기억에 오전 한 8시 좀 넘어서요. 예. 노정명 국장이 이제 이메일로 예. 이사장 그리고 실무국장들한테 사직서를 보내왔습니다. 예. 이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예. 그동안 뭐 감사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보내왔고요. 회영석 이사장이 만류를 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당연히 만류해야 되고 그럼요. 점심에 예. 이제 실무국장들하고 위에 두 팀장 다 모아놓고 네. 이건 만류해야 된다. 네. 내가 만류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예. 방송 준비하고 예. 업무 좀 해달라라고 주문했고요. 예. 2시경에 이제 이메일로 답글을 보냈죠. 예. 노정명 국장한테.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바로 전화번호를 바꾸셔가지고 통화가 안 되고 그럴 네. 때입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잘 보내시고 네. 오셔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오후 2시경이었어요. 4시 조금 넘어서 노정명 국장이 이제 홈페이지에 예. 그 조합원들한테 아. 사직 의사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 예. 내용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노정명 국장이 뭐야 이거 네,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과정적인 건 모르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과 그 조합원들끼리도 얘기가 이 얘기 저희가 많이 나왔어요. 워낙에 지금 뉴스케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다 하니까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신 분에 대한 욕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나가신 거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다 궁금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8분 정도 8분 남았습니다. 정도 남았나요? 그 뒷얘기가 다른 건 없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 말고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한 얘기는 없잖아요. 워낙부터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오늘은 이제 예. TV 얘기하고요. 예. 다음 주 한 회는 더 예. 이제 뭐 다음 주 한 회로 이제 그 미디어 동작 히스토리는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2주 후에 미디어 토크는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을 네. 좀 모셔가지고 기자들의 세계. 타 방송사요? 신문사 기자일 수도 있고 아. 기자를 또 경험했던 사람들 수도 있고 또 기자를 상대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좀 그러네. 재밌게 지금은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예, 들어가려고 하고요. 예, 제가 비전문가가 와서 하다 보니까요. 아니 협동조합 이 히스토리는 전문가시죠. 아이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직 의사를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예. 그렇지만 이제 회사는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 뭐 직원들이 또 그 자택에도 몇 번 찾아갔었고요. 예, 근데 못 만났죠. 못 만났고 아마 저희가 강릉에 해맞이 행사로 간 날일 겁니다. 12월 31일 날 예.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노정명 국장이 그 몇몇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네. 회사에 전해달라. 예. 나의 사직 의사는 확고하고 돌아가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뭐 그 중간에 이제 휴가가 끝나고 출근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었는데 뭐 안 하셨고요. 예. 그래서 1월 4일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네, 예.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을 다 보고 받았기 때문에 예. 사직 의사가 그러면 확고하구나라고 네.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이 사직서를 수리한 거고요.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로 노정명 국장과 뭐 통화를 해보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뭐 제가 피하거나 안 한 게 아니고요. 예. 전화번호 바뀌었고 뭐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예. 뭐 일부 직원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회사에 한번 오셨는데 뭐 저를 만나거나 서영석 당시 이사장을 만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러 말씀들이 계시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협동조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게 뭐 국가 기밀도 아니고요. 특히 조합원들에게는 네. 기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협동조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조합원들에게 다 공개된다. 네. 이런 전제가 있어야 예. 직원들도 예. 또 여기에 계시는 뭐 이사회가 됐든 예. 뭐 조합원들이 됐든 예.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네. 신중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없던 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오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 하나로 이제 여기 와서 방송을 하겠다고 맘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반면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해도 좋고요. 그냥 언제까지 계속 반목하고 싸우고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있다기보다는 그거를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돼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의 책임이 분명히 큽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 이유는 예. 뭐 그 책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네.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추측성 얘기로 말하지 인해서. 않았다는 것. 그럼요. 예. 그래서 추측성 얘기로 인해서 정말 우리 처음에 얼마나 서로들 아껴주고 좋아했었잖아요. 서로들 그랬는데 막 반목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에 거의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총회도 임시총회도 끝나고 새로운 이사진도 이제 임명이 되셔서 잘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는요. 우리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많이 힘든 때지만 약간만 조금 내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좀 앞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거의 다 됐죠? 예. 4분 정도 남았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 정한숙 조합원께서 선곡을 저는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 멈추지 말아요? 네. 예. 뭐 아는 노래 없었었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몇 가지 노래는 압니다. 예를 들면 뭐 클래식에서는 네. 쇼스타코비치라든가 네. 이런 걸 좀 아는데 네. 뭐 제가 음악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는 않기 때문에 예. 어쨌든 3주 전부터 시작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국민 TV 히스토리 네. 1, 2, 3차로 나눠서 짚어봤고요. 예. 다음 주 1시간 미디어 협동조합 히스토리지만 예. 이제 히스토리 말고요. 예. 앞으로 이야기 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네. 조합원들의 얘기입니다. 예. 회사의 정책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요. 예. 또 임시총회에서 뭐 조합원들이 컨텐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초심을 유지하면서 예. 희망을 좀 키워갈 수 있는지 네. 그런 얘기를 다음 주 한 주 하는 것으로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는 정말 기자들 예. 또는 기자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네. 모셔가지고 예. 재미있게 네네. 기자 세계에 한번 파헤쳐보는 네. 미디어 토크로 이렇게 꾸려갈까 합니다. 예. 다음 주 한 주 더 고생해 주시고요. 예, 천안에서 알겠습니다. 오시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오늘 또 먼 거리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셨고요. 예. 예, 뭐 마음을 단디 갖고 네. 생활하시면 됩니다. 예. 연로하신데 네. 너무 또 신경 쓰다 보면은 예.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좀 많이 좀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냥 동질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 소개할까요? 제가 우리 이제 국민TV 조합원들의 처음에 취지처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각자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을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현우의 멈추지 말아요 선곡해 봤고요. 저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천안에 살고 있는 큐브라는 닉네임 쓰는 정한숙이었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에 다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